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청와대 경내 석불 좌상을 불자들이 직접 친견하고 예경하는 일이 일상화될지 주목됩니다. 이각범 전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 오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과 관련해 취임사 준비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한국불교의 새로운 순례 문화를 열어온 상월 결사가 평화를 주제로 해남 대흥사에서 올해 첫 만행길에 나섰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18회 샤카디타 세계 불교 여성대회 개최지로 부산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대표 선사인 해국대종사가 제9회 시무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올곧은 간화선 수행과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청와대 개방이 실현되면 청와대 경내 석불 좌상도 베일을 벗게 돼 관심을 모을 걸로 보입니다. 속칭 청와대 미남불로 불려온 이 성보 유물이 국민품으로 돌아와 불자들이 직접 친견하고 예경하는 일이 일상화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총독 관사로 사용되다 해방 후 대통령 집무실이 설치되면서 지난 70년간 권부의 심장으로 자리 잡은 청와대. 20대 대통령 취임을 앞둔 윤석열 당선인이 집무실 용산 이전을 천명하면서 청와대는 이제 찬반 논란 속에서 시민품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제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청와대 개방이 실현되면 수공터와 칠공 등 다양한 문화재들이 베일을 벗게 되는데 무엇보다 대통령 관저 뒤편에 봉안된 보물 1977호, 경주 방영대자, 석조 열애자상, 이른바 청와대 미남불의 존재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력의 심장부로 오게 된 과정부터 한국 근현대사에 상처와 굴곡이 투영돼 있는 청와대 미남불. 일제강점기 초대 조선 총독 데라우치가 경주 시찰 중 불상의 빼어난 모습을 눈여겨보고 관저로 옮겨왔고 지금의 청와대 건물이 들어선 뒤에는 최고 권력자의 지근거리에서 다양한 일화를 남겼습니다. 김영삼 정부 초기 성수대교 붕괴 등 잇따른 대형 참사의 원인이 청와대 불상 철거 때문이란 뜬 소문이 돌면서 불상이 전격 공개되는 해프닝이 벌어졌고 이를 계기로 청와대 불자 모임 청불회가 결성됐습니다. 현재는 청불회 법회 때 예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청와대에 초청된 인사들이 불상을 친견하고 협치를 다짐하는 등 부처님 가르침을 현실 정치에 녹여내는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청와대 뒷산에 있는 신라 불상까지 같이 산보랄할까요? 산행을 가서 돌아서 나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상생 협치를 말씀하셨고 따라서 청와대 일대가 개방되면 청와대 미남불은 더 이상 일부 위정자들만 향유하며 예경하는 대상에서 벗어나 성보 문화재로서 가치가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불자를 중심으로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청와대 미남불을 친견하는 길이 열린다면 청와대 완전 개방의 의미도 확대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현재 윤석열 당선인 층은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를 개방하고 용산에서 새 출발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같은 계획을 둘러싸고 논란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석불 좌상을 비롯해 관저 일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계신 곳인 만큼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 현 단계에선 다양한 아이디어가 거론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청와대 완전 개방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대한민국 격동의 근현대사를 거쳐온 청와대 석불 좌상이 국민 속에서 국태민안의 기도를 담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전 이사장이 대통령 취임사 준비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작성을 맡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각범 전 이사장을 오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취임사 준비와 작성을 책임지는 취임사 총괄을 맡기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각범 취임사 준비위원장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대표적 불자 지식인으로 BBS 불교방송 이사,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을 지냈고 사회 이슈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 BBS 이각범의 화쟁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또 김영삼 정부 당시 대통령 정책기획 수석비서관, 이명박 정부 때는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화 전략위원장을 지냈고 동국대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를 거쳐 현재 카이스트 명예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이 준비위원장은 지난 1996년 8월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시절 박세일 당시 사회복지수석과 함께 청와대 불자 모임인 청부례를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새로운 순례 문화를 열어온 상월결사가 평화를 주제로 해남 대흥사에서 올해 첫 만행길에 나섰습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무건 행선을 펼치며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이 사라지길 기원했습니다. 광주 BBS 김종범 기자가 현장을 함께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궂은 날씨에도 만행결사에 동참하려는 신도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불교 순례 문화의 새장을 열었던 상월결사가 호곡도량인 조계종 22교구 본사 대흥사에서 네 번째 여정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국난 극복을 바람으로 시작하는 상월선의 순례길이 국가를 호국하는 정신으로 승화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2019년 불교 중흥을 기치로 내걸고 출발한 상월선은 위례 천막결사를 시작으로 이듬해 만행결사 자비순례에 이어 지난해에는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진행됐습니다. 올해 순례 행사의 화두는 평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미얀마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내전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생명의 존귀함을 설파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가 하루속히 전쟁의 화마에서 벗어나 평화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발언했습니다. 맑고 밝은 빛의 부처님, 우리는 이제 함께하는 인류애로서 피와 눈물로 얼룩진 우크라이나의 아픔을 위로하겠나이다. 이 지구촌에는 전쟁과 기아의 공포 없이 세계 평화로 나아가는 커다란 진정과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흥사 순례에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호남교구 본말사 주지스님, 우크라이나 출신 유학생, 그리고 정관계 인사와 신도 등 사부대 중 500여 명이 참석해 대흥사 주변길에서 평화의 행진을 펼쳤습니다. 대흥사에서 올해의 여정을 시작한 상월결사 평화순례. 다음 달 오대산 월정사에 이어 5월에는 조계종 18교구 본사인 백양사에서 순례가 펼쳐지고 하반기에도 교구 본사 사찰을 순회하며 순례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BBS 뉴스 김종범입니다.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연등회가 3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최됩니다. 연등회 보존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열리지 않거나 간소하게 진행됐던 연등회를 올해는 정상화하기로 하고 봉축 행사 일정을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올해 연등회는 4월 5일 저녁 7시 서울광장에서 화엄사 사사자탑 모형에 불을 밝히는 봉축 점등식으로 시작돼 4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청계천 일대에서 갖가지 모양의 전통등 전시회가 펼쳐집니다. 연등회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연등행렬은 오는 4월 30일 저녁 7시 30분 서울 흥인지문을 출발해 종로를 거쳐 조계사까지 이어지며 서울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게 됩니다.
연등 행렬은 이날 오후 4시 30분 동국대 대운동장에서의 어울림마당으로 시작되고 행렬 참가자들이 도착지 종각 사거리에서 펼치는 대동 한마당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어 다음 날인 5월 1일 낮 12시부터는 조계사와 우정국로, 인사동 일대에서 다양한 문화체험과 전통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 한마당이 펼쳐지고 연등회 마지막을 장식하는 연등놀이와 공연마당이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연등회 보존위원회는 연등회 열기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대중율동곡과 행렬곡, 행사곡 등 38곡을 담은 연등회 노래 13집을 발매했습니다. 조계종과 한국예총이 연등회, 고려부라 등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손을 맞잡았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의 대표적 단체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이범헌 회장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연등회를 세계적 문화축제로 가꾸는 데 함께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원행 스님은 적극적인 공감의 뜻을 표하며 연등회 개최 후 프랑스 현지에 가서 연등회를 알릴 계획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이에 앞서 원행 스님은 성보이자 높은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는 고려불화를 국내 사찰들이 소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립중앙박물관 고려불화를 대여 형태로 여는 전시회에 한국예총도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예방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3회 스님과 이상구 한국예술문화정책연구원장, 허성운 한국예술문화단체 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18회 샤카디타 세계 불교 여성대회 개최지로 부산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비구니 회관 건립 20주년 행사는 오는 10월 18일 열리며 12대 집행부 공약이었던 외국인 3인이 양성 사업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6월에 열리는 제18회 샤카디타 세계 불교 여성 대회의 개최 후보지가 부산 백스코와 고양 킨텍스, 경주 등 세 곳으로 좁혀졌습니다. 40개 나라 1,5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대회인 만큼 접근성이 뛰어나고 숙박이 편리한 장소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주변 사찰과의 연계성도 필수적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는 정기 총회에서 개최지를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동안 말레이시아 행사 이런 것이 다 비대면으로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 한국 행사는 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부터 그 기대를 갖고 아마 비구니 스님, 여성 불자들이 한국에 많이 오실 겁니다. 한류 열풍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한국 불교의 명상, 즉 K명상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집니다.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부산이 개최지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이유입니다. 해외 스님들이 이제 그 바다에서 명상하거나 뭐 이런 경험이 아마 거의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해운대에서의 그런 명상을 하는 상상도 해보고 또 할 수 있으면 이제 불교 박람회까지 거기서 같이 크게 전 세계 박람회를 할 수도 있고. 오는 10월에는 전국 비구니 회의 뜻깊은 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국 6천여 비구니 스님들의 보금자리인 법룡사가 세워진 지 20년째를 맞이합니다. 올해 해관 건립 20주년 기념 행사에 맞춰서 예정은 10월 18일 예정입니다. 문화 전시나 각종 문화 공연 등 해서 그 날을 기념할 만한 사업을 구상 중이며 좋은 프로그램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종교 편향 불교 역사 제자리 찾기 사업도 계속 이어집니다. 천지남과 주어사를 중심으로 불교 역사를 왜곡하는 움직임에 단호히 대응하고 연구 자료집 발간과 포럼 등으로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여성 출가자의 감소를 메꾸기 위한 대책은 올 하반기에 추진됩니다. 본각 스님의 공약이기도 한 외국 3인이 양성을 현실화하겠다는 겁니다. 외국 3인이들을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사찰과 연계해서 비구니 사찰과 연계해서 1년간 어학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습의를 가르쳐서 트레이닝을 해서 또 1년간은 강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하면은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국비구니회는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찾아가는 EM 교육 같은 현장 활동도 올해 내내 이어갈 예정입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는 수요 시위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어제 주한 일본 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진행된 1536차 정기 수요 시위에서 참석자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완전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인면 수심에 전범국의 책임을 외면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분들에게 석고대죄하며 참여하십시오. 참가자들은 성명서에서 가해자인 일본 정부뿐 아니라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현 정부의 태도를 함께 질타하며 반드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는 5월 출범할 새 정부를 향해선 한일 관계 개선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위안부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최장기 집회를 기록 중인 수요 시위에는 정의기억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동참해 역사의 아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국불교 대표 선사인 해국대종사가 주석처 충주 석종사에서 제9회 시무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해국 스님은 평생을 올고등 간화선 수행에 매진했고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으로 이타행을 실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수자 해국대종사가 주석하고 있는 충주 석종사에서 제9회 시무문화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노재전 시무당 문화재단 이사장은 금봉선원장 해국대종사에게 상패와 상금 3천만 원을 전했습니다. 출가 사문으로서 깨달음을 향한 구도의 한 길로 정진하면서 사회복지에도 앞장서온 그야말로 상구보리 하하중생을 실천하고 있는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일체의 유의적 수행을 버리고 오직 수행과 실천을 통한 깨달음의 자리로 이끌어 마음의 등불을 확연히 밝히고자 불법 실천 수행 및 표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미망에서 눈을 뜨게 하고자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불철주야 성심을 다하셨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로 학교법인 형석학원과 금강학원을 설립한 고 시무당 김맹석 여사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시무당 문화상은 지난 2013년부터 각 분야에서 우리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만들고 교육과 문화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사 또는 단체를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역대 시무문화상에는 무심선언과 효심사 성담스님, 평화기쁨센터 아내도 신부, 정종택 충북지역개발의 명예회장, 마리아 수녀회, 김원수 바른법 연구원장,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시무당 문화상 제정에 중추적 역할을 한 김맹석 여사의 아들 최웅관 유원대학교 총장은 해국 스님이 종교적 실천 수행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며 사회의 등불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단을 만들어서 이 사회에 맑고 향기롭고 밝게 이 사회를 만드시는 분들께 상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시무문화상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국 스님이 20여 년 전 석종사를 창건할 당시 인연을 함께했던 고 시무당 김맹석 여사는 평생을 교육사업과 군포교 후원, 불우이웃 돕기 등 자비보시행을 펼쳐오다 지난해 11월 26일 향년 83세를 일기로 별세했으며 석종사에서 49제가 봉행되기도 했습니다. 보물을 찾아서 온 산을 헤매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문 앞에 매화꽃이 활짝 피었다는 선사 스님들 말씀이 생각납니다. 매화꽃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매화꽃을 심고 가꾸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겠다는 마음에서 이 상을 제가 받겠습니다. 해국 스님은 1948년 제주 출신으로 1994년 제주 남국선언,
1997년 부산 홍제사, 2004년 충주 석종사를 창건해 출제가자들에게 가나선의 진수를 전하고 있으며 전국선언 수자의 대표를 맡기도 했습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천태종 분당 대광사가 운영하는 사단법인 행복명상상담대학이 신입생 학생회 간부 임명식을 갖고 명상 전문가 양성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분당 대광사 행복명상상담대학은 어제 신입생 학생회 간부 임명식과 함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분당 대광사 주지 월장 스님은 조태래 용인 백인사 신도회 부회장을 행복명상상담대학 심화과정 회장으로, 조덕중 불자를 부회장으로 임명하는 등 모두 17명에게 회장과 부회장, 부장과 차장, 감사, 지도위원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처음에 열심히 하려고 했던 마음이 지나다 보면 자꾸 흐트러진단 말이야. 그럴 때일수록 더 발심하고 또 좀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연락도 하고 그래 해서 또 다 졸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명상상담대학 신입생들은 앞으로 매주 화요일 불교개론, 불교명상상담의 실제 등의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천태종 대광사 명상상담대학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차질 없이 교육과정을 진행해 명상 전문가를 배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음반 매출액이 우리 돈 31조 5,851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국제음반산업협회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국제음반산업협회 글로벌 음악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음반 매출액은 18.5% 늘며 7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는데, 이 중 스트리밍 유료 구독 매출액이 14조 원 규모로 21.9% 증가했습니다. 전남 해남군이 사만시대 해남반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마한역사 복원에 나섰습니다. 해남군은 마한 역사복원 전담팀을 구성해 마한 관련 문화자원들을 통합 관리하고 개발하는 로드맵을 마련했는데, 유적 발굴 조사와 각종 문헌 고증, 역사 관광지 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경북 강원 산불 피해 지역민에 대해 6개월간 TV 방송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면제 대상은 특별 재난 지역의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과 이재민 대피 장소에 비치된 TV 수상기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산불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 전기요금이 감면되는 세대는 별도 신청 없이 6개월간 수신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3월 24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